1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다음은 사람의 유전 형질 가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했어요. 네모칸 보면 가는 서로 다른 쌍염색체에 있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여러 쌍에 의해서 결정이 되네요. 무슨 유전이라고 할 수 있냐면 다인자 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가의 표현형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의 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고요. 대립 유전자의 수가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대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대문자의 수가 같으면 표현형이 같다라는 뜻이고요. 대문자의 수가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라는 의미이죠. 즉 대문자의 개수에 의해서 표현형이 결정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표현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라지 D, 스몰 d인 아버지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인 어머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의 표현형이 아버지와 같을 확률을 구해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아버지는 지금 대문자를 4개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아이가 대문자를 4개 가질 확률을 구해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럼 먼저 아이를 낳으려면 아버지도 생식세포를 만들 거고 어머니도 생식세포를 만들겠죠. 아버지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는지 생각해 볼게요. 생식세포는 2개의 유전자 중에서 딱 하나만 담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라지 A와 스몰 a 중에서 생식세포에는 1개만 들어갈 테니까 경우의 수는 2가지가 있을 거고요. B에 대해서도 1가지만 담길 텐데 라지 B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식세포에는 무조건 라지 B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1가지예요. D에 대해서는 라지 D 또는 스몰 d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2가지. 총 생식세포는 4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 문제 푸는 거니까 생식세포 한번 4가지 써볼게요. 어떻게 4가지냐면 스몰 a, 라지 B, 스몰 d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고요. 또 다른 건 스몰 a에 라지 b에 라지 d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라지 a, 라지 b, 스몰 d 만들 수 있고요. 라지 a, 라지 b, 라지 d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를 만들 수 있는데 각각 이 4가지 생식세포가 몇 개의 대문자를 가지고 있는지 볼게요. 자, 첫 번째 생식세포는 대문자 하나 있고요. 두 번째에는 2개 있어요. 세 번째에는 2개 있고 마지막 4번째 생식세포에는 3개의 대문자가 있네요. 자, 그럼 아버지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에는 대문자의 개수가 1개 있는 거, 대문자의 개수가 2개 있는 거, 대문자의 개수가 3개 있는 걸 만들 수 있어요. 각각의 확률은 얼마씩이냐? 1개 있는 걸 만들 확률은 4분의 1. 2개 있는 걸 만들 확률은 4개 중에 2개니까 4분의 2. 대문자의 개수가 3개 있는 생식세포를 만들 확률은 1가지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어머니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어머니의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A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가 담길 테니까 경우의 수는 2. B에 대해서도 2가지. D에 대해서도 2가지겠네요. 총 8가지의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8가지의 생식세포는 앞에서 우리 다인자 유전 공부할 때 한 번씩 다 써본 거기 때문에 8가지를 다 쓰지는 않을게요. 다만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대문자의 개수가 몇 개인 것부터 몇 개인 것까지 만들 수 있을까요? 대문자의 개수가 생식세포에 0개 들어가 있는 것부터 어떻게 0개가 들어갈 수 있냐? 스몰 a, 스몰 b, 스몰 d가 들어가 있으면 대문자의 개수가 0개죠. 자, 0개짜리부터 몇 개짜리까지 만들 수 있냐면 3개짜리까지 만들 수 있어요. 이 3개짜리는 뭐가 들어가 있을 거냐면 라지 A, 라지 B, 라지 D가 들어가 있겠죠. 아무튼 대문자의 개수가 0개인 거부터 1개인 거, 2개인 거, 3개인 것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총 생식세포는 8가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대문자의 개수가 0개인 걸 만들 확률은 몇일까요? 8개 중에 1가지겠죠? 왜냐면 스몰 a,
스몰 b, 스몰 d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의 확률이에요. 곱하면 8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럼 대문자의 개수가 3개 들어간 생식세포를 만들 확률은 마찬가지로 8분의 1이 됩니다. 라지 A를 선택할 확률 2분의 1, 라지 B를 선택할 확률 2분의 1, 라지 D를 선택할 확률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다 곱하면 8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럼 대문자의 개수가 1개 들어가 있는 생식세포를 만들 확률은 몇일까요? 자, 총 생식세포가 8가지 만들 수 있다라고 했고요. 생식세포는 A에 대한 자리가 한 자리 있고 B에 대한 자리가 한 자리 있고 D에 대한 자리가 한 자리 있어요. 그럼 세 자리가 있는데 이 세 자리 중에 한 자리만 순서에 상관없이 대문자이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3C1의 값을 구하면 됩니다. 즉 8분의 3이 되겠죠. 이번에는 대문자의 개수가 2개인 생식세포를 만들 확률은 얼마일까요? 8개의 생식세포가 있고요. 3개의 자리가 있는데 이 세 자리 중에서 2자리만 순서에 상관없이 대문자이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확률은 8분의 3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만드는 생식세포는 대문자의 개수가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다는 뜻이고요. 어머니가 만드는 생식세포에는 대문자의 개수가 0개인 것부터 3개인 것까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아이가 태어날 때, 즉 정자와 난자가 만날 때 이 아이의 표현형이 아버지와 같을 확률을 물어봤어요. 아버지는 대문자의 개수가 4개인 사람이었죠. 그럼 이렇게 노란색과 연두색이 조합했을 때 4의 값이 나오는 경우를 구하면 된다라는 뜻이 되겠지. 자, 그럼 언제 4가 나오는지 봅시다. 여기 합치면 4가 나오겠고요. 여기 합치면 4가 나오겠네요. 그리고 여기서도 4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나머지를 다 써도 되고요. 문제에서 뭘 물어볼지 모르기 때문에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개수를 물어보던지 간에. 자, 그러면 이럴 확률은 몇일까요? 4분의 1 곱하기 8분의 3이니까 32분의 3이고요. 이럴 확률은 4분의 2 곱하기 8분의 3이니까 32분의 6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럴 확률은 4분의 1 곱하기 8분의 1이네요. 32분의 1이죠. 자, 그러면 이것 또는 이것 또는 이거이기 때문에 다 더하면 32분의 10이 나오겠네요. 확률은 16분의 5가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형질 기억이랑 ABO식 혈액형에 대한 자료인데요. 기억에 대한 유전자랑 ABO식 혈액형의 유전자는 같은 염색체에 존재한다 라고 했어요. ABO식 혈액형 같은 경우에는 상염색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 유전자랑 ABO식 혈액형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가 되겠죠. 기억은 대립 유전자 라지 H와 스몰 h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했고요. 라지가 스몰에 대해서 우성이래요. 표가는 구성원에게서 기억의 발현 여부를 나타냈고 나는 아버지와 자녀 1 그리고 자녀 3 사이의 ABO식 혈액형에 대한 응집 반응 결과를 나타냈다라고 했어요. 우선 가를 보면서 우리 가계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구성원은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자녀 1, 2, 3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 1, 2, 3의 성별은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가계도를 한번 그려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요. 자녀 1, 2, 3이 있습니다. 네, 성별은 모르겠어서 표현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기억의 발현 여부를 봤더니 어머니와 자녀 2, 3에서 발현이 되고요. 나머지는 발현되지 않는데요. 발현되는 걸 한번 색칠해 볼게요. 2번과 3번은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선 이렇게만 색칠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조건 한번 볼게요. 아버지, 어머니, 자녀 1, 2의 ABO식 혈액형이 각각 서로 다르다라고 했어요. 자,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자녀 1, 2 사이에서 ABO식 혈액형이 각자 다 다르려면
어떤 경우의 수가 있냐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요. 부모가 A5, B5인 거예요. 그래서 자손이 A, B 또는 O, O인 거죠. 이럴 경우에 4명의 혈액형이 모두 다 다를 수 있고요. 또는 반대로 부모가 A, B, O, O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A5, B5인 자손이 태어나서 4명의 혈액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어머니의 혈액형이 A형이다 라고 결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겠죠. 자, 어머니가 A형이면 아버지는 B형이 되고요. 자녀 1과 2는 AB형과 O형이 되겠습니다. 각각 AB형과 O형 중에 자녀 1, 2 중에 뭐가 무슨 혈액형인지는 아직 모르죠. 아무튼 아버지가 B형임을 알아냈고요. 어머니가 A형임을 알아냈어요. 그 다음으로 볼 건 표 나예요. 표 나에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응집 반응 결과가 나와 있는데 아버지의 혈액이랑 자녀 1, 3의 혈액을 섞었어요. 아버지는 B형이라고 했죠. 그럼 B형일 경우에는 응집원 B를 가지고 있고요. 혈구에는 응집원 B를 가지고 있고 혈장에는 알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응집 반응 결과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녀 1의 혈액 중에 적혈구랑 응집 반응을 일으켰더니 응집이 일어났대요. 자, 아버지의 혈액에는 알파라는 응집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 1의 혈액에는 뭐가 들어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냐면 A가 들어있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혈장과는 응집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자, 그럼 아버지의 혈구는 B가 있는데, 응집원 B가 있는데, 혈장과 응집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란 얘기는 아버지는 뭐가 없다란 뜻이냐면, 베타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자녀 1의 혈액형을 결정할 수 있어요. 자녀 1은 A형 또는 AB형이었을 텐데요. 왜냐하면 A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베타를 가지고 있지 않대요. A형 같은 경우에는 베타를 가지고 있죠. AB형은 알파 베타를 모두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 1의 혈액형은 AB형이 되겠죠. 자, 그럼 자녀 1이 AB형임을 알아냈으니까 자녀 2는 무슨 혈액형이 되냐? O형이 되면서 유전자형이 OO로 결정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자녀 3을 볼게요. 자녀 3의 적혈구랑 아버지의 혈액의 응집 반응을 봤더니 응집 반응이 일어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자녀 3의 적혈구에는 뭐가 있다란 얘기냐면 A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혈장과도 응집 반응이 일어났네요. 자, 아버지의 혈액에는 응집원 B가 있는데 자녀 3의 혈액에 있는 혈장과 응집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했으니 자녀 3의 혈장에는 베타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자녀 3은 혈액형이 뭐가 되냐? A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혈액형이 모두 결정되었으니까 우리 혈액형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아버지는 B형이다 라고 했죠. 자, 그런데 우리 유전자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의 염색체에는 B가 있고 하나의 염색체에는 O가 있어요. 자, 나머지 H에 대해서는 밑에 또 그려볼 거예요. 왜냐면 같은 염색체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하는 중이에요. 어머니는 A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O가 되겠죠? 자, 자녀 1의 혈액형은 AB형이었어요. 자녀 2는 O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 3은 표에서 구했듯 A형이었죠. 자, 그럼 자녀 3은 혈액형, 유전자형이 A5일까요? AA일까요? 엄마 아빠로부터 태어나야 되니까 어머니로부터 A를 받았을 거고 아버지로부터는 O를 받았겠네요. 그래서 A5의 유전자형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뭐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면 되냐면 기억에 대한 유전 형질에 대해서 보면 돼요. 기억은 ABO식 혈액형이랑 같은 염색체에 존재한다라고 했고요.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라지 H와 스몰 h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발현 여부를 우리가 가계도에 나타냈죠. 그럼 여러분이 찾아야 될 건 뭐냐면 이 기억에 대한 형질이 기억의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우성인지
열성인지를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먼저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유전 형질이 기억을 나타내는 것이 우성이다 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기억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열성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가정했을 경우에는 아버지가 열성이라는 뜻이죠. 자, 그럼 아버지의 유전자형이 뭐로 결정되게 되냐면 스몰 h, 스몰 h로 결정되게 됩니다. 기억을 나타내는 것이 우성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 그럼 스몰 h, 스몰 h를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이제 형질을 나타내는 게 우성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라지 H를 하나는 가지고 있겠죠. 근데 1번 자손이 열성 형질을 나타낸다, 기억을 발현되지 않는다 라고 했기 때문에 1번도 유전자형이 뭐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놨냐면 스몰 h, 스몰 h인 상황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이 1번 같은 경우에는 A에 관련된 염색체를 누구로부터 받은 거냐면 어머니로부터 받았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A 염색체 위에도 A가 있는 염색체 위에도 스몰 h가 있겠죠. 그러면 O에는 뭐가 있을 수밖에 없냐면 라지 h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랬을 때 자녀 3을 한번 봐주세요. 자녀 3은 A형입니다. 따라서 이 염색체를 엄마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O를 아빠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A와 O에 지금 다 뭐가 있냐면 스몰 h가 있죠. 그러면 3번도 뭐였어야만 하냐면 기억이 발현됐으면 안 돼요. 색칠이 안 됐어야 된다는 뜻이죠. 근데 이미 색칠이 되어 있죠. 그럼 애초에 우리가 가정을 한 것이 틀렸다라는 게 됩니다. 그러면 기억을 나타내는 것은 뭐가 되냐면 열성이라고 결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유전자형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것들은 지우도록 하고요. 이제 기억을 나타내는 것이 열성임을 알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유전자형이 결정된 거예요. 뭐라고 결정된 거냐? 스몰 h, 스몰 h로 결정되었습니다. 자녀 2번과 3번도 마찬가지로 스몰 h, 스몰 h로 결정이 되겠죠. 자, 그럼 자녀 1번을 한번 봐주세요. 자녀 1번은 A가 있는 염색체를 엄마로부터 받을 때니까 여기에 스몰 h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B에 있는 염색체에는 라지 h가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야 1번은 기억이 발현되었으니까. 그럼 이 B라는 염색체는 누구로부터 받게 되냐면 아버지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럼 아버지는 B에다가 라지 H가 있는 염색체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2번을 한번 봐주세요. 2번은 스몰 h, 스몰 h죠. 그러면 스몰 h를 각각 누구한테 받은 거냐면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O 밑에도 스몰 h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볼게요. 기억은 우성형질이냐? 기억은 지금 열성임을 구했습니다. 따라서 1번은 X이고요. 2번 볼게요. 자녀 2의 혈액형 O형이다. 맞죠? 3번 보겠습니다. 자녀 3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의 혈액형이 B형이면서 기억이 발현될 확률을 구하래요. 자, 자녀 3의 동생이 태어난다는 뜻은 부모로부터 아이가 한 명 더 태어난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이 둘 사이에서 나오는 자손의 유전자형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만나면 A, B형이면서 기억이 발현이 되지 않을 거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만난다면 B형이면서 기억이 발현되지 않겠죠. 자, 이렇게 만나면 A, O니까 A형이면서 기억이 발현될 거고요. 이렇게 만나면 O형이면서 기억이 발현되게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B형이면서 기억이 발현될 확률을 물어봤어요. B형이면서 기억이 발현될 확률은 없죠. 0입니다. 따라서 X 하시면 되겠어요.
볼게요.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 형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자료인데요. 기억은 라지 R과 스몰 R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니은은 라지 T와 스몰 T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유전 형질이래요. 대문자는 소문자에 대해 각각 완전 우성이다 라고 했고요. 그림 가는 구상환 A를 제외한 구상환 1, 2, 3, 4액에서 기억과 니은의 발현 여부를 나타낸 거고 나는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가처럼 기억과 니은의 발현이 동시에 나와 있는 가계도 같은 경우에는 기억과 니은을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주면 생각하기가 좀 편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숙달이 되면 이런 가계도를 한 번에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억에 관련된 가계도와 니은에 관련된 가계도를 한번 나눠서 그려볼게요. 기억에 대한 발현이 나타난 가계도를 먼저 한번 그려보면 자, 기억은 발현된 사람을 보면 누가 발현되어 있냐면 2번이 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에게서 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 3을 색칠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니은에 대한 가계도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럼 니은은 발현된 사람이 누구일까? 살펴보면 2번은 니은도 발현이 되어 있다라고 했고요. 4번이 발현되어 있네요. 2번과 4번을 색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억과 니은에 대한 가계도를 따로 나눠서 그려봤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면 나에 있는 DNA 상대량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번은 뭘 가지고 있냐면 라지 R 하나와 스몰 R 하나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2번의 유전자형을 써볼게요. 라지 R에 스몰 R이다 라고 쓸 수 있죠. 라지 R에 스몰 R을 가졌더니 이 여자는 기억이라는 형질이 발현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우성이 발현됐다란 뜻이니까 라지 R은 어떤 유전자냐면 기억의 발현을 일으키는 유전자입니다. 그럼 자동으로 스몰 R은 정상 유전자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또 T에 대해서는 뭘 가지고 있냐면 라지 T는 안 가지고 있고요. 스몰 T는 2개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2번에 니은에 대한 유전자형은 스몰 T가 됩니다. 스몰 T를 가졌더니 니은이 발현이 되는 사람이 됐네요. 그러면 스몰 T가 니은 발현 유전자가 되고요. 라지 T가 정상 유전자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A에 대한 정보를 한번 봐주세요. A 같은 경우에는요. 라지 R은 가지지 않고 스몰 R은 2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A의 유전자형을 써볼게요. 스몰 R, 스몰 R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T에 대해서 보면 라지 T는 안 가지고 있고요. 스몰 T는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네요. 그러면 스몰 T를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이 2번 여자는 스몰 T를 2개를 가져요. 그러니까 T에 대한 정보를 2개를 가지고 있죠. 근데 A는 T에 대한 정보를 하나밖에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 A랑 이 2번이랑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뜻이 되냐면 2번은 여자잖아요. 여자니까 2개를 가졌고 A는 하나밖에 안 가져. 그러면 A는 성별이 뭐다? 남자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니은에 관련된 유전자가 성염색체, 즉 X염색체에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왼쪽 기억을 보면 A도 2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죠. 기억에 대해서는. 남자이지만 2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기억에 대한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나머지 구성원들의 기억과 니은에 대한 유전자형을 쭉 한번 써볼게요. 우선 기억부터 채워보자면 A가 스몰 R, 스몰 R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는 스몰 R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만 하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얘가 여자가 3번이에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유전병이 발현된다 라고 했으니까 라지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정상이기 때문에 스몰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1번 또한 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니은에 대한 유전자형을 써볼게요. A 같은 경우에는 스몰 t를 하나 가지고 있고 옆에는 Y 염색체일 거예요. 자, 그러면 정상인 남자인 1번 같은 경우에는 라지 t의 Y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스몰 t의 Y를 가지고 있겠죠. 자, 그리고 A 같은 경우에는 니은이 발현되는 사람일 거예요. 기억은 발현되지 않는 사람이 되겠죠. 정상 유전자를 2개 가지고 있으니까. 자, 이번에는 3번 여자의 유전자형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스몰 t y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t는 누구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었냐면 어머니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따라서 스몰 t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라지 t를 하나 더 가지고 있겠죠. 자, 이렇게 유전자형까지 전부 다 채워봤어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A는 남자이다. 맞고요. 2번 4번에서 기억의 유전자형은 이형접합성이냐? 4번의 기억의 유전자형은 스몰 r, 스몰 r입니다. 따라서 이형접합성 아니고요. 3번 보면 A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기억과 니은 중 기억만 발현될 확률을 구해보래요. A의 동생은 3번과 4번으로부터 자손이 한 명 더 태어난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기억이 발현될 확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 둘 사이에서 자손이 나올 때 이 자손에게서 기억이 발현될 확률은 자, 자손의 경우의 수를 먼저 생각해보면 라지 R, 스몰 r이 있을 수 있고 스몰 r, 스몰 r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중에서 기억이 발현되는 건 라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만 기억이 발현이 되겠죠. 즉 기억이 발현될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기억과 니은 중 기억만 발현될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기억이 발현되고 니은은 발현되지 않을 확률을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둘 사이에서 자손이 나올 때 자손이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라지 t, 스몰 t 나올 수 있고요. 라지 t의 y 나올 수 있고 스몰 t의 스몰 t 나올 수 있고 스몰 t의 y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니은이 발현되지 않을 확률을 구해야 돼요. 자, 오른쪽에 있는 2개가 니은이 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이 니은이 발현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즉 니은이 발현되지 않을 확률은 2분의 1이죠. 자, 그럼 기억만 발현될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서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X 하시면 되겠죠.